그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나 이 정부 안 되겠다. 나 잘려야겠다. 이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나 어떻게 이제 이 정부에서 더 이상 일 안 하겠어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고를 안 하고 저렇게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 중대한 사안을. 법적으로 그러니까요. 이 국무회의가 모든 정책의 최고 심의 의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해야 되는 국무회의에서. 거기서. 그리고 그 주재 의장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뭐 시차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작은 정책이라도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보고 안 했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전 제가 볼 때 거짓말일 거예요. 아니 근데 왜 거짓말을 해요 우리한테? 아니 뭐 부끄러우니까. 내가 너무 질문이 바본가?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도 뭐 제때 보고 안 하고 뭐 전문을 안 봐서 뭐 안보실장 목 날라가고 그랬잖아요. 네, 네. 자 문제는 뭐 실수가 있든가 뭐 이렇게 모니터링이 안 됐을 수도 있지. 네. 블랙핑크 무시하듯이 외교 전문도 무시했는데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국정 상황실이라는 데가 있는 거는 이제 정책 하고 저 국가 안위 치안 안전 모니터링 하라고 있는데 아닙니까? 네, 네. 여기는 업무 범위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다 들어오죠. 무제한적으로 다 들어오죠. 보는 데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산업 정책이고 무역 정책이라면은 이게 민생에 직결이 되다 보면은 부처에서 알아서 하더라도 네. 그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돼 있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내부망도 접속이 가능하고 경제비서관 쪽에서 당연히 그걸 알수 돼 있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관한테 올라가는 일일 보고나 이런 것들은 다 요약이 돼서 대통령실로 와요. 아니 게을러 터지고 술 처먹느라고 못 본 거지 그래 이게 이걸 꼭 보고를 해야 합니까 그래 그거를 이야, 이해가 그걸 보고를 해야 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금 저기 하는 게 그 대통령실이 아주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위관리 시스템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은 아래로 전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사례만 아니잖아요. 그 만 5세 그 입학부터 취약, 시작해서 네. 학제 개편이나 매고 폐지 문제랑 그다음에 69시간 이번에 R&D까지 그냥 말을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잘 몰랐고 대통령실은 잘 몰랐고 그러면서 아래로 툭 치면서 위기 관리하는 방식들이 일상화된 건데 이건 뻔해요. 제가 볼 땐 관료들은 이럴 실수 안 합니다. 웬만하면. 제가 볼 땐 비선이 있거나 아니면 내부에 충성 경쟁을 벌여서 대통령에게 인풋을 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이거 좋은 정책입니다. 네.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만오세 같은 경우나 뭐 학부모들 좋아할 겁니다. 이런 얘기들 막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라인들이 집어넣을 때는 이 부처 라인에서 검토를 안 하게 할 거예요. 아마 검토를 해도 비판적인 내용이 올라오면 이게 추진이 안 될 거잖아요. 네. 좀 그렇다면 이게 일상적으로 대통령실 내에서 대통령과 관료의 공적인 라인 외에 어떤 별도의 라인들이 계속 예를 들면 이런 사건들을 일반적으로 벌여왔고 이런 일을 벌일 때마다 우리는 몰랐어 라거나 우리는 큰 잘못이 없어라고 하면서 부처나 이걸 제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들이 좀 일상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보고 간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우리가 한 거고 좀 뭔가 요구 얻어먹고 좀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이렇게 지금 한다는 대체를 거죠. 얻어먹어왔기 때문에 뭐 좋은 게 별로 없어서 뭐 그거는 뭐. 하긴 이런 특히 이 젊은층 여론에 직격탄 먹이는 이런 해외 직구 규제건을 부처에서 자발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없죠. 부처는 이렇게 시끄러운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위에서 찍어 눌렀을 가능성 오히려 부처가 보고를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죠. 오히려. 아니 솔직히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솔직히.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부처가 지금 답변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 부처가 답변 못 하고 있잖아요. 이거 누가 했냐고 아무도 답변 못 하고 있잖아요. 야 이게 근데 이게 넓게 보면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최상병 다 비슷한 다 똑같아요. 거예요. 예. 맞아요. 아니 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부처 검토를 부실하게 했다는 증거가 지난주 발표된 그 산자부 보도 자료가 네. 뭐냐면은 이제 KC 인증을 안 받은 직구를 원천 봉쇄한다고 보도 자료가 처음에 나온 그랬어요. 거예요. 처음에. 아니 이게 부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하고 실무자 검토를 거친 보도 자료라고? 아니 이 난리가 나왔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저기 뭐야 주말진에 난리가 나니까 새로 그 내놓은 그 해명이 뭐냐면은 오해가 있었대. 맨날 오해해요 우리는. 아니 오해를 할 수 없도록 보도 자료를 냈다니까. 오해할 수 없도록. 아니 대한민국 원천 국민은 봉쇄한다고? 맨날 오해만 해. 내가 다 보면은요. 참 내원. 그런데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후에 문제가 그게 안 먹히니까 이제 심각성을 알고 대통령실이 나선 거라 이겁니다. 야 진짜 이게. 너무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옛날에 유인천 장관이 아이패드 직구 금지시키고 뭐 그럴 때하고 좀 또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2010년도인가요? 그때 유인철 장관이 그 당시에는 아이패드를 원래 못 들어오게 국내 반입을 못하게 했었다. 한국 전파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본인이 들고 나와. 근데 자기가 본인이 들고 나와. 넌 뭐냐? 이런 거. 넌 그러니까. 뭐냐?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도 자세히 못해 금지해놓고 넌 네. 뭐냐? 근데 이제 문제는 네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비용이 너무나 막대하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걸 살 수가 없는 건데 금지해놓고 자기들이 쓰는 걸 보니까 이중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관료들이 국민의 삶을 매만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그런 것들을 아예 막아놓고 자기들은 그걸 향유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저놈의 집단은 뭐야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던 건데 지금도 벌어진 일을 보면 뭐 유해성과 KS 인증과 유해성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설명이 제가 안 돼요. 뭐 본인들 주장은 유해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케이스 인증을 안 주니까 케이스 인증 있는 제품, 안전한 제품을 그러니까 그게 원천 봉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이게 원천 봉쇄. 그게 원천 봉쇄예요. 그게 근데 그건 또 오해라며. 뭔 말이요? 그래도 나라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좀 우리가 믿어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나는 그 아까 경제안보 얘기한 게 최근에 바이든이 중국 물품에 대해서 상당수의 관세 100% 때렸습니다. 네. 지금 저기 갑자기 중국 두들겨 패기가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다가 일본 경제안보성이 나서 가지고 라인 사태를 점화시켰단 말이에요. 이건 점화되는 데서 이제 문제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직구 파동이 나왔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안 된 사안입니까? 거기에다 오늘 조태열 장관, 외교부 장관 얘기까지 보면은 이제 외교부도 경제안보 전선에 제1선에 서겠다는 이 얘기하려고 지금 저러는 건데 근데 이게 저기 오늘 한국일보에 재밌는 논설이 실렸어요. 네. 라인 사태, 네이버 사태 말이에요. 그게 역설적으로 한일 관계가 너무 친해져서 생긴 문제래. 와. 과거 같으면 저런 식으로 일본이 우리한테 뻔뻔하게 요구 못한다 이거죠. 못하는데 다루기 좋고 그다음에 최근에 일본이 한국에 계속했던 얘기가 경제안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캠프 데이비드 작년에 저기 세종의 문서 채택 이후로 네. 일본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 얘기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 캠프 데이비드가 그 왜 정신, 공약, 그다음에 원칙 세 가지 문서 채택을 해가지고 내가 다시 읽어봤거든요. 맨 앞에 정신 분야에 이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 사이버 안보, 기술 보호, 뭐 무역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걸 언필칭 저 경제 안보라고 하면서 이걸 미국에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냐 하면은 혁신기술 타격대요. 타격대? 기동 타격대 같이 돼 있어. 그게 뭐냐면 중국이 기술을 훔쳐가기 때문에 그걸 기동 타격대 같이 무소불위로 쳐들어가서 응징해버리는 조직을 만들면서 거기에 부칙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 미국의 조직에 상응한 한국과 일본의 부서를 신설하라고. 그게 일본의 경제안보성하고 한국의 안보실 3차장이라 이 얘기요. 그런데 오늘 한국일보 논설이 저 외국어대 교수가 썼는데 네. 역설적으로 한미일이 너무 잘 뭉치다 보니까 이 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너무 현실한 TV의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